어두운 밤 침대에 옆으로 누워있는 제 허리를 낚아챈 건 분명 형수님이었습니다. 심장이 정말 터질 것 같았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둠 속에서 뜨거운 숨소리가 제 목덜미에 닿았어요. 금지된 사랑의 달콤함과 죄책감 사이에서 저는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성입니다. 올해로 54세 강남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성공한 사업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30년 가까이 함께 한 아내와 이혼하고 나서 제 인생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퇴근 후 아파트 현관문을 열 때마다 느끼는 그 적막함. 여러분은 아실까요?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그 공허함을. 집에 들어서면 다녀왔습니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지는 그 순간의 쓸쓸함을. 제 일상은 단조로웠어요. 아침 7시 기상, 8시 출근, 저녁 8시 퇴근. 주말에는 골프나 등산으로 시간을 때우는 정도였죠. 결혼 생활 동안 아내에게 모든 걸 맡겼던 탓에 집안일도 서툴러서 대부분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혼 후에 몇 번 소개팅도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50대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어색하고 두려웠어요. 어쩌면 그냥 이대로 혼자 살다 가는 게 내 운명이려니 생각하기도 했죠. 모든 것이 바뀐 건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어요. 태성아, 혹시 시간 있니?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형수님의 전화였어요. 윤미라, 제 형 정태준의 아내죠. 20년 넘게 형수님으로 지내온 분이라 저희는 편한 사이였어요. 하지만 그날 전화 목소리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울었던 흔적이 느껴졌죠. 네, 형수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형수님을 만났습니다. 항상 밝고 당당하던 형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눈가는 부어 있었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미안해, 갑자기 부른다고. 요즘 너무 힘들어서. 괜찮아요,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형수님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이가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알고 있었어요. 형이 2년 전부터 회사 여직원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사업 관계로 몇 번 만난 자리에서 그들을 우연히 목격했거든요. 하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또 형수님이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었죠.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핸드폰 메시지를 봤어. 그리고 며칠 전에는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어. 형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 순간 뭔가 전류가 통한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의 뺨에 닿은 제 손가락, 그리고 서로의 눈이 마주친 순간 형수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결국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형수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구나. 다들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형수님.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거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우리는 3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형수님은 20년 결혼 생활 동안 참아왔던 일들, 외로웠던 순간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인정과 사랑에 대한 갈증,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싶다는 마음까지. 태성아, 너랑 이야기하니 마음이 편안해지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수님. 혼자 살다 보니 대화할 사람이 많이 그리웠어요. 집으로 형수님을 바래다 주면서 뭔가 달라진 공기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가족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던 거죠.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2번, 3번.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위로의 차원이었죠. 하지만 점차 대화는 더 깊어졌고 서로의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태성아, 너랑 있으면 정말 편안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모두 보여줄 수 있어. 저도 그래요, 형수. 아니, 그냥 미라라고 불러도 될까요? 순간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호칭의 변화는 우리 관계의 변화를 의미했으니까요. 형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냥 미라로 불러줘. 그 말에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미라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웠죠. 미라도 손을 빼지 않고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래도 될까? 미라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 6월의 어느 저녁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우리는 비를 피해 제 아파트로 향했어요. 형은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라가 머뭇거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당연하지. 옷이 다 젖었네. 먼저 들어와. 아파트에 들어서자 미라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잘 정리했네. 남자 혼자 사는 집 맞아? 요새 정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인터넷으로. 미라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텅 빈 아파트를 채웠어요. 오랜만에 들어본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옷이 많이 젖었어요. 수건 가져올게요. 수건을 건네며 우연히 손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50대라고 해서 그 떨림이 젊은 시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했죠. 미라. 이래도 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그냥 안아줘. 조심스럽게 미라를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위로의 포옹이었지만 점차 서로의 온기가 전해지면서 뭔가 달라졌어요. 미라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제 뺨에 스치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설렘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옳은 일인지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건지 고민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입술이 가까워졌고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미라의 입술은 놀랍도록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키스는 점점 깊어졌고 서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태성아, 나 정말 이래도 될까? 지금은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둘 다 너무 외로웠잖아요. 천천히 미라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습니다. 50대의 몸이지만 미라의 피부는 놀랍도록 탄력이 있었고 부드러웠어요.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이라 어색해. 천천히 할게요. 우리에겐 시간이 많으니까. 미라의 목선을 따라 부드럽게 입맞추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블라우스 아래로 보이는 레이스 브래지어가 그녀의 우아함을 더해주었습니다. 태성아, 불 좀 꺼줄래? 부끄러워. 침실에 불을 끄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미라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보지 마. 나 이제 예전 같지 않아. 아니에요, 미라.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미라의 팔을 부드럽게 내려 그녀의 몸을 온전히 바라봤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녀의 성숙함과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것 같았어요. 아, 태성아. 제 셔츠 단추를 풀어주는 미라의 손길이 떨렸습니다. 서로의 맨살이 닿는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살과 살의 접촉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미라 위로 올라가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미라의 따뜻함이 저를 완전히 감쌌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침실에는 거친 숨소리와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만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녀의 목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이 존재하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왔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 소리가 우리의 고요한 침실을 채웠어요. 태성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미라의 질문에 저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이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나도 그래. 너무 오랜만에 느껴본 행복이야.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죄책감도 찾아왔죠.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게 되었고 매번 만날 때마다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어요. 제 아파트는 우리만의 비밀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어요. 미라는 점점 더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저 역시 그녀에게 더 과감해졌습니다. 태성아, 여기는 어때? 미라가 소파에 앉아 저를 유혹하듯 미소 지었습니다. 미라, 당신은 정말. 소파에서 주방 테이블에서 심지어 발코니에서까지. 우리는 서로에 대한 욕망을 참을 수 없었어요. 마치 20년 동안의 억압된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임에서 형과 마주칠 때면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형이 미라를 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으로 괴로웠어요. 형, 요새 어떻게 지내? 뭐, 그냥 바쁘지. 미라 좀 잘 봐줘. 내가 요새 회사 일로 많이 신경을 못 써서. 알겠어.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형이 미라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제가 형을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태성아,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어느 날 미라가 제 품에 안겨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관계를 가진 후였고 서로의 맨살이 닿아 있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내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나도 그래. 이렇게 행복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러던 어느 날 미라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태성아, 태준이한테 이혼 얘기할 거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진심으로 미라를 사랑하지만 형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가족의 붕괴에 대한 책임감이 저를 괴롭혔어요. 정말 괜찮아? 쉬운 결정이 아닐 텐데. 그동안 충분히 참았어. 더 이상은 못해. 미라가 이혼을 요구하자 형은 격분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관계가 드러날 뻔한 위기도 있었어요. 도대체 왜 갑자기 이혼을 하자는 거야? 무슨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거야? 형이 미라에게 소리치는 모습을 전해 들었을 때 제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미라는 끝까지 우리의 관계를 말하지 않았어요. 태성아, 나 때문에 내가 힘들게 되는 건 원치 않아.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책임질게요.
결국 미라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저는 그 과정에서 최대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깊어졌어요.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형이었어요. 태성아, 술 한잔 할까? 오랜만에 형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형의 얼굴은 한 달 사이에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술잔이 몇 번 오가고 난 후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태성아, 내가 미라를 많이 아프게 했어. 사실 다 내 잘못이야. 형, 알아. 내가 미라와 가깝다는 것도 알고 있어.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형이 우리의 관계를 알고 있는 걸까? 목구멍이 바짝 말라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라가 많이 의지하더라. 내게. 고맙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은 우리의 진짜 관계까지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동안 미라를 너무 소홀히 했어. 다른 여자에게 빠져서. 내가 정말 바보였지. 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미라는 이혼할 생각을 굳혔나 봐. 내가 몇 번을 빌어도 소용없더라. 그랬군요. 태성아, 내가 미라를 많이 아프게 했어. 내가 그녀를 지켜줄 수 있겠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형이 모든 걸 알고 있고 우리의 관계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들렸어요. 하지만 형의 표정은 단순히 동생에게 전 아내를 부탁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어 보였습니다. 형, 미라, 형수님은 강한 사람이에요. 혼자서도 잘 살아갈 거예요.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가끔 연락해서 잘 지내는지 봐줘. 그날 밤 형과 헤어진 후 미라에게 전화했습니다. 형과의 대화를 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고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라와 형의 이혼이 성립되고 6개월이 지난 후 우리는 조용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지만 우리의 행복을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태성아, 우리 이제 정말 함께해도 될까? 네, 이제는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서로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수. 아니, 이제는 그냥 미라의 부드러운 피부, 따뜻한 숨결,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눈빛. 침대에 누워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지난 시간의 모든 아픔과 갈등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응,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천천히 미라의 잠옷 단추를 풀었습니다. 이제는 어둠 속이 아니라 밝은 조명 아래에서 그녀의 모든 것을 보고 싶었어요. 미라는 여전히 부끄러워했지만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태성아, 정말 내가 아름답게 보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당신의 모든 것이. 태성아, 우리 늦게 만난 만큼 더 오래 사랑하자. 네, 우리에게 남은 시간 하루하루가 소중하니까요. 50대의 사랑은 젊은 시절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절실하고 더 감사했어요. 서로의 주름진 손을 맞잡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행복했어요. 마치 신혼 같았죠. 매일 아침 미라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환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너희 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형의 아들, 제 조카가 우리 집을 찾아와 소리쳤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미라의 아들이기도 한 그 아이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삼촌이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를 설명하려 해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형의 가족들 대부분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일부 친척들은 연락을 끊었어요.
미라 역시 친구들의 시선과 싸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수와 시동생이라는 관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강했습니다. 내 인생이에요. 50년을 남들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행복한 대로 살 거예요. 그녀의 당당함이 저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차 우리는 주변의 시선에 덜 신경 쓰게 되었고 정말 우리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1년 후 우리는 강원도 양양에 작은 펜션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제가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직접 설계도 참여했죠.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우리만의 새 인생을 시작하자. 태성아,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가끔은 꿈만 같아. 당연하지.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펜션 운영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조식을 준비하고 주변 관광지를 안내하는 일들. 미라는 그녀만의 섬세함으로 손님들에게 집과 같은 편안함을 선사했고 저는 제 경험을 살려 공간을 관리했어요. 밤이면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를 안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사랑은 처음과 다르지만 더 깊어졌습니다. 태성아, 오늘 내가 마사지 해줄게. 요즘 허리 많이 아프지? 미라의 손길은 매번 제 지친 몸을 풀어주는 마법 같았어요. 그녀의 손이 제 등을 따라 내려가며 뭉친 근육을 풀어줄 때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미라, 당신 손길은 정말 특별해. 에이, 별거 아니야. 그냥 사랑하니까. 마사지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이제는 침대 밖에서도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눴어요. 주방에서, 테라스에서, 심지어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서도. 태성아, 여기서? 누가 볼 수도 있어. 이 시간엔 아무도 없어. 바다를 보면서 사랑하는 거 얼마나 로맨틱해?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제안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서 서로를 느끼는 그 순간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서로에 대한 욕망은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열정과는 다른 깊고 편안한 사랑이었죠. 서로의 몸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태성아, 와서 안아줘. 그녀 위로 올라가 깊게 포옹했습니다. 미라의 몸은 여전히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미라. 나도 사랑해, 태성아. 이렇게 우리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아직도 따갑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세계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사랑이 완벽하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끔은 우리 자신도 과거에 대한 회한이 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미라의 미소를 볼 때마다 확신합니다. 이것이 제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도 미라는 제 곁에서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우리가 함께 걸어온 모든 어려움과 행복이 담겨 있었어요. 태성아, 오늘도 좋은 하루야.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날이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